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서 하는 대형 콘서트의 경우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 사용료로 납부토록 하는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새 수도 늘리고 공연으로 인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였는데 지난해 9월 시행 이후 대형 가수들의 공연이 한 건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이면 원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수 싸이의 대형 콘서트. 원주 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2만 5천 명의 관객들이 공연을 보러 원주를 찾았습니다. 공연과 리허설 때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정체 등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도 많았지만 지역 숙박업소와 식당가에는 일시적으로 바가지 요금까지 등장할 정도의 반짝 특수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대형 공연을 보기 위해 수도권으로 가야만 했던 원주 시민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콘서트가 원주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공연업계에서는 체육시설 대관료와 별도로 관람 수입의 10%를 추가 징수하도록 조례가 개정된 게 공연 중단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싸이 공연의 경우 매출이 40억 정도 되는데 공연으로 수익이 남지 않더라도 무조건 4억 정도를 사용료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조례 추진 당시 원주에서 대형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거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원주시는 관련 민원 해결에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세수도 늘리겠다며 조례 개정을 강행했습니다. 파손 또 우려나 또 주변에 있는 뭐 민원, 또 차량 통제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시가 부담을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여기서 대관료만 다는지 이제 대관료만 내고 사용을 하다 보니 저희 시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죠. 다른 시군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는데 대부분 관객을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수도권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10% 징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객석을 채울 수 있는 인구가 있어요. 근데 원주는 그만한 관객들을 모시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원주 치악체육관과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에서는 나훈아, 심수봉, 장윤정, 싸이 등 유명 가수들의 대형 공연이 매년 4-5차례 열렸지만 조례가 개정된 작년 9월 이후 한 건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즐거운 도시, 펀시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민선 8기 원주시정. 하지만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은 조례 개정으로 원주시가 재미없는 노잼 도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여름철 강이나 하천에서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강원도 영월의 한 캠핑장에서 7살 어린이가 공을 주우러 물에 들어갔다가 숨졌는데요. 얕은 개울 정도로 알았던 곳에서 왜 이런 사고가 나는지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주말 영월군 김삿간면에서 물가에서 놀던 7살 어린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공이 물에 들어가서 주우려고 따라갔던 건데 급격하게 깊어지는 구간을 만나 휩쓸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119 구급대가 급히 구조에 나섰지만 아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익수자가 빠져서 외관상으로 이제 보이진 않았고요. 한 3m 수심 되는 데쯤에 이제 밑에서 사람 형체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구조된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물이 합쳐지는 합수 지점인데 얕기는 하지만 물이 제법 빠르게 흐르는 여울이 있고 그 직후에 수심 3m의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어린이는 바로 이 위치에서 휘말린 겁니다. 사고 지점 반대편에 유사한 지형인 곳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분명히 물은 종아리 언저리까지밖에 오지 않지만 제대로 몸을 가누기 힘듭니다. 이곳이 여울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물살이 굉장히 세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 바위에 이끼가 껴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미끄럽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쉽게 접근하는 지점인데 조금 더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제 허벅지 정도로 오는 깊이인데요. 조금 더 걸어가 보면 바로 제 가슴 높이까지 이렇게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걸음 안 되는 사이에 바닥에 발이 간신히 닿는 정도까지 왔는데 가슴께로 물살이 오자 두어 발짝 밀려났고 순식간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만약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면 손 쓸 틈 없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곳 같은 합수 지점은 합쳐지는 양쪽 물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소용돌이가 생기는데 전문적으로 훈련받는 사람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 일반인들이 볼 때는 눈으로 표시가 안 나지만 물 속에서 이렇게 돌거든요. 수영을 금지하거나 안 하는 게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죠. 한편 관광지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지자체 차원에서 수영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이곳은 지금까지 해당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윤호중, 정성호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새로운 정부 요직에 강원연구 인사들이 잇따라 합류할 것을 보이면서 지역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춘천 연고가 있는 5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발탁했습니다.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한 윤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끈 정책통으로 평가받습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길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민생과 경제, 지역 위기를 꼽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민생 그리고 지역이 위기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와 아울러서 인구 위기, 또 기후 위기, 또 지역 소멸의 위기 등.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양구 출신 정성호 의원도 법무부 현안보고를 받고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5선의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민주당 친명계 핵심 인사로 꼽힙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위원장과 형사사법체계 개혁특위위원장 등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를 검찰개혁 아이콘으로 소개했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와 정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검찰개혁의 아이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철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 원주 출신 윤창열 전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국무조정실장에 발탁됐습니다. 또 홍천 출신 김민재 행안부 차관, 강릉 출신 김남중 통일부 차관, 양구 출신 이호연 산자부 2차관 등이 추가로 인선됐습니다. 각종 현안의 중심에 있는 주무부처에 강원 지역의 이해가 깊은 인사들이 배치되면서 지역 발전에 호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국내 마지막 국영 탄광으로 남아있던 삼척 도계광업소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전남 화순과 태백 장성에 이어 도계광업소가 폐광하면서 이제 국내에는 삼척 도계 민영 탄광 한 곳만 남게 됐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석탄을 캐러 들어가는 갱도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갱도 안에서 퍼올린 물이 쉴 새 없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낡은 광차와 채탄 장비들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어두운 탄광에서 젊은 시절부터 44년을 보낸 광부는 옛 동료들을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털어놓습니다. 도계광업소는 저를 지켜준 광업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들이 다쳤을 때 그때 마음이 제일 아팠습니다. 지난 1936년 문을 연 석탄공사 도계광업소가 89년간의 채탄 작업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도계광업소에서 생산된 석탄 양은 4,300여만 톤, 1988년엔 연간 최대인 127만 톤이 생산됐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대체에너지 확산으로 석탄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고 파독 광부까지 교육하던 도계광업소는 결국 폐광을 맞게 됐습니다. 갑자기 또 일터가 없어지고 사라졌고 또 저희 자식들도 여기서 함께 좀 후배들에게 일터가 계속 물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광부 270여 명은 동료들과 간단한 인사만을 나눈 채 일터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90여 명의 광부들이 일정 기간 도계광업소를 지킬 예정입니다. 문을 닫은 도계광업소의 사무소는 재고 석탄 판매 등의 일부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 석탄공사법 폐지 때까지 당분간 유지될 전망입니다.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는 날
지역 회생 대책 없는 폐광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은 사무소로 들어가 항의했습니다. 또 주민 50여 명은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3차 원정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삼보 일배와 석탄산업 장래 행렬을 벌이며 경제진흥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지정 면세점 특별 허가 등 정부의 대체산업 확정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대체 생산 산업을 주시해 줬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타 통과를 외치고 감전의 목에 피를 끓는 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실이 되겠습니까? 한편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으면서 갱도안 배수 작업도 멈출 것으로 알려져 인근 민영 탄광 안전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이틀째 영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원주가 33.2도, 횡성이 32.4도, 영월이 33도, 평창 32.2도까지 올랐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29도에서 31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엔 강원 내륙과 산지에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원주시 단구동의 메가데이터 도시 첨단 산업단지 태장동 일원의 태봉 일반 산업단지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조성됩니다. 송기현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수요검증 조정회의에서 두 산업단지의 지정계획 반영 결정이 내려졌고 조만간 강원도 고시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원주에선 불온 일반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시가 직접 개발하는 신평 농공단지가 지난 4월 정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는 등 신규 산업단지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년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 2차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산업진흥원은 앞으로 5년 동안 144억 원을 지원받아 인공지능과 고령 친화기술, 바이오 데이터 활용과 알고리즘 실증, 디지털 의료제품 생산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내 디지털 의료기기 기업이 바이오 데이터 기반의 실사용 환경을 토대로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기를 개발하도록 돕고 글로벌 인증, 세계 시장 진출까지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원주시가 지역구 도의원을 초청해 주요 현안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원주시와 강원도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건의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을 다짐했고 각 국별로 도비 확보가 시급하거나 공모사업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또 아동 양육시설 운영비 예산 도비 지원 등 소속 상임위와 관련되거나 지역구 사업을 공유하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원주시는 내년도 본 예산 확보에 일찍 나서기 위해 도의원 간담회를 6월에 개최했습니다. 원주시가 원주교 상류화, 봉평교 하류 등 원주천 둔치에 조성된 주차장을 정비했습니다. 주차선 도색 작업으로 구획을 명확하게 하고 공간 재배치 작업을 벌여 기존 199면이었던 주차 면수를 234면으로 35면 늘렸습니다. 장날 주차 공간 부족과 교통 혼잡으로 시민들이 겪었던 불편이 개선되고 사고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횡성군이 정부와 강원도가 지정한 품목의 농산물을 선정해 생산 원가만큼 지원합니다. 브로콜리와 양상추, 옥수수 등 13개 자체 농산물 품목을 지정하고 최근 3년 동안 도매시장 가격을 통해 생산 원가를 책정했습니다. 횡성군은 해당 품목 가격이 생산 원가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 차이만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횡성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협을 통해 유통한 경험이 있는 농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원지였습니다.